반응열의 측정과 헤스의 법칙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입니다. 먼저 실험 목적 및 이론 설명입니다. 이번 실험의 목적은 고체 수산화나트륨과 염산의 중화 반응을 한 단계 및 두 단계로 진행시켜 각 단계의 반응열을 측정하고 헤스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사용될 주된 실험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엔탈피와 반응 엔탈피에 대한 이론입니다. 우선 엔탈피란 일정 압력 조건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개가 없거나 잃은 열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반응 엔탈피란 화학 반응 전후의 엔탈피 변화를 의미하며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의 엔탈피와 마이너스 반응물의 엔탈피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화학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0보다 작다면 엔탈피는 감소하며 발열 반응이고 반응 엔탈피가 0보다 크다면 엔탈피는 증가하며 흡열 반응입니다. 두 번째로 상태 함수와 경로 함수에 대한 이론입니다. 우선 상태 함수란 물질의 상태가 변화할 때 그 변화 경로에 관계없이 개에 놓여 있는 상태만 의존하는 함수를 말합니다. 상태 함수를 따르는 특성으로는 온도, 압력, 밀도, 내부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로 함수란 상태 함수와 반대되는 개념이며 개에서 겪은 과정에 따라 값이 변하는 함수를 말합니다. 경로 함수를 따르는 특성에는 일, 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 함수에 해당하는 특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헤스의 법칙에 대한 이론입니다. 헤스의 법칙이란 화학 반응에서 반응이 한 단계로 진행되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거나 상관없이 반응 전의 물질의 종류 및 상태가 반응 후의 물질의 종류 및 상태와 같으면 델타 H 값은 같다는 법칙입니다. 엔탈피와 그 변화량은 상태 함수이므로 이번 실험에서는 물질의 양, 물질의 종류 및 반응, 처음과 후의 상태만 고려하면 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반응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헤스의 법칙을 적용할 때는 다음 주의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물질의 양을 고려해야 하므로 더하는 반응식들의 개수를 통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물질의 상태도 고려해야 하므로 물질의 상태도 반드시 함께 표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화열과 반응열에 대한 이론입니다. 우선 중화열이란 수소이온 1몰과 수산화이온 1몰이 반응할 때 형성되는 열을 의미합니다. 두 강산과 강염기의 중화 반응에서 알자이온 반응식은 항상 같으므로 반응 엔탈피의 값도 항상 같습니다. 따라서 중화 반응에서 물 1몰이 생성될 때마다 55.8kJ의 중화열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용해열이란 어떤 고체 물질이 용해될 때 발생하는 열을 의미합니다. 이번 실험에서 사용하는 수산화나트륨은 물에 녹으면서 용해열을 내므로 수산화나트륨의 용해는 발열 반응입니다. 두 번째로 실험기구 및 시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사용하는 실험기구로는 250ml 삼각 플라스크 3개, 100ml 메스 실린더, 온도계, 한자리 저울, 핫플레이트, 마그네틱바, 은박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하는 시약에는 고체 수산화나트륨, 0.5몰 염산용액, 증류수가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은 흰색의 부식성, 알칼리성 고체로서 흡습성과 친수성 때문에 대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액화됩니다. 이러한 수산화나트륨은 공기 중의 CO2를 빠른 속도로 흡수하므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수산화나트륨이 탄산나트륨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고체 수산화나트륨이나 고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심각한 수준의 화학적 화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영구적인 상흔이나 실명 등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염산용액은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인 용액이며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를 갖고 부식성이 있는 무기산입니다. 염산은 산염기 반응을 통해 염기성 물질과 다양한 염을 생성하며 용액에서 두 이온이 완전히 해리되기에 강산으로 분류됩니다. 염산은 호흡기, 눈, 피부 및 내장과 같은 인체 조직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부식성 물질입니다. 세 번째로 실험 주의사항 및 실험 진행입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손으로 만지지 않고 공기 중에 노출되면 공기 중이 수분을 흡수하여 녹기 때문에 무게를 잴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저울에 시료를 흘렸을 때 바로 닦아냅니다. 실험 테이블에 산이 떨어진 자리는 산화되어 녹슬 수 있으므로 떨어뜨린 즉시 물로 깨끗이 닦아냅니다. 첫 번째로 진행할 실험은 고체 수산화나트륨과 염산 수용액을 반응시켜 반응열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250ml 삼각 플라스크를 한자리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재는 후 은박지로 싸서 보온합니다. 메스 실린더를 이용하여 0.5몰 농도 염산용액 100ml와 증류수 100ml를 측정하고 혼합하여
0.25몰 농도의 염산용액 200ml를 제조합니다. 0.25몰 농도의 염산용액 20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일정한 온도가 되었을 때 온도를 측정합니다. 2g의 고체 수산화나트륨을 두 자리 저울을 이용하여 무게를 잽니다. 수산화나트륨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 녹이고 교반하여 온도가 가장 높을 때의 온도를 기록합니다. 은박지를 제거하고 반응이 끝난 삼각 플라스크의 무게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진행할 실험은 고체 수산화나트륨을 이용하여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들 때 생기는 반응열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250ml 삼각 플라스크를 한 자리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잰 후 은박지로 싸서 보온합니다.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 증류수 20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일정한 온도가 되었을 때 온도를 측정합니다. 2g의 고체 수산화나트륨을 두 자리 저울을 이용하여 무게를 잽니다. 수산화나트륨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 녹이고 교반하여 온도가 가장 높을 때의 온도를 기록합니다. 은박지를 제거하고 반응이 끝난 삼각 플라스크의 무게를 기록합니다. 세 번째로 진행할 실험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염산 수용액을 반응시켜 반응열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250ml 삼각 플라스크를 두 자리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잰 후 은박지로 싸서 보온합니다.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 0.5몰 농도 염산용액 10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일정한 온도가 되었을 때 온도를 측정합니다. 2g의 고체 수산화나트륨을 두 자리 저울을 이용하여 무게를 잽니다. 수산화나트륨과 증류수 100ml를 혼합하여 0.5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용액 100ml를 제조합니다. 비커에 0.5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용액 100ml를 넣고 온도를 측정합니다. 두 용액의 온도가 같은 온도로 일정하게 되면 0.5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가능한 한 빨리 삼각 플라스크에 넣은 후 교반하여 상승하는 최고 온도를 기록한 뒤 플라스크의 무게를 기록합니다. 네 번째로 결과 분석 및 고찰입니다. 실험을 통한 측정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실험에서 모든 무게 측정은 두 자리 저울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실험 C에서 두 가지의 용액이 사용되는데 0.5몰 염산 용액의 초기 농도는 18도이고 0.5몰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초기 온도는 20도이기 때문에 두 개의 평균값인 19도를 초기 용액의 온도를 설정하여 계산합니다. 이 실험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산하였습니다. 측정값을 통해 계산한 결과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각 플라스크의 온도를 따로 측정할 수 없으므로 삼각 플라스크의 온도 변화는 용액의 온도 변화와 같다고 가정하고 계산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실험을 통해 구하려고 한 수산화나트륨의 1몰당 반응열은 마이너스 93.59, 마이너스 37.28, 마이너스 55.18kJ/몰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헬스의 법칙에 적용시켰을 때 델타 H1은 델타 H2 플러스 델타 H3를 만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값을 계산해보면 델타 H1은 마이너스 93.59kJ/몰이고 델타 H2 플러스 델타 H3는 마이너스 92.46kJ/몰이기 때문에 상대 오차, 즉 오차율을 이 식을 이용하여 구하면 1.21%의 오차율을 보입니다. 이러한 실험에 오차가 생긴 이유는 은박지를 이용하여 보온을 한다고 하여도 완벽하게 보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차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온 온도계를 사용하여 모든 온도를 측정하였는데 여러 개의 온도계로 같은 용액의 온도를 재어도 2에서 3도 정도의 오차가 있었고 서로 다른 용액을 동시에 제어할 때 동일한 온도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온도계에 의한 오차가 생겼을 것입니다. 용액에 의해 흡수된 열량을 물의 비열을 통해 구했는데 사용한 수용액의 질량은 증류수만의 질량이 아니라 시류들의 질량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수용액만이 흡수한 열량을 완전히 구할 수 없어 오차가 생겼을 것입니다. 삼각 플라스크의 온도 변화를 잴 수 없어 용액의 온도 변화를 삼각 플라스크의 온도 변화로 가정하였는데 삼각 플라스크의 온도 변화와 용액의 온도 변화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차가 생겼을 것입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